organized some reports in the foreign press and rumors 33 people are still. 군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인 거 중앙 정보원장이 아무리 세도 저 작전을 절대 안 움직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광주에서 내가 볼 때 그지 누구라도 책임질만 하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모두 중심이 돼서 한번 초청을 하면 광주도 방문하고 못할 리가 없지. 전두환 씨를 태운 승용차가 광주 지방법원 후문으로 들어와 법정동 앞에 멈춰섰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 한마디를 역정내듯 내뱉고 곧장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검정 외투에 중절모를 쓴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섭니다. 전두환! 애국이 사과하세요! 전두환 사과!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핵심 쟁점인 헬기 사격 존재 여부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졸았습니다.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카메라들 보면 내 사진은 꼭 비틀어지게 인상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Are you a psycho killer? Say I'm a psycho killer! Scream it! 대한민국의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 아침 서울 연희동 집에서 지병으로 숨졌다. 이렇게 민정기 비서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1대, 12대 대통령으로서 철권 통치를 했었죠. 자신에게 반대하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북한에 동조한다 이렇게 몰아서 고문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는 광주 시민들의 외침을 총칼로 짓밟았던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전두환 씨로부터 사과를 받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두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유언, 어떤 내용의 유언이 있었는지를 공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남기셨고 평소에도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 죽으면은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가족들은 그 유언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뒤에 있을 때마다 전 대통령이 바로 오늘 11월 23일이 33년 전에 백담사 가시던 날인데 그날 여기서도 저 성명에도 발표하시고 저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셨고 광주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셨어요. 뒤에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하셨다니까요. 여기 연희동에 돌아오신 후로도 사찰에 가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백일 기도도 하시고 뭐 여러 차례 그런 걸 하셨어요. 그 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차례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사과하셨다고 민정기 전 비서관은 이야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사과 발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두환 씨가 뭐 지병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숨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지난 8월에 이제 광주 재판에 나왔을 때 이제 부쩍 야윈 모습을 보고 어디가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요. 그때 나왔던 말이 이제 혈액암의 일종을 앓고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31년 1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 90살이 지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나이를 생각해서 적극적인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이제 통증을 좀 무마하는 정도의 그런 대증요법 그 정도만 지금 그런 치료만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이제 숨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봅니다만, 예. 90살이 넘었다 그러면 우리 예전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노환 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암이랄지 이런 걸 앓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은 자연적인 수명도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재성 전 정무수석, 최재성 전 의원님은 80년대 대학을 다니셨고 학생운동도 하셨고 말이죠. 전두환 씨 오늘 사망 소식 듣고 여러 가지 소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세대들이 사실은 이제 학생운동 또 이제 민주화운동 이런 걸로 이제 80년대 학번들이 학창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항상 대상이 전두환 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쿠데타로 학살하고 집권한 양면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독재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운동 또 민주화운동에 어떻게 보면 발화점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19대 국회 때 소위 이제 추징금 환수를 네. 이제 전두환 특별법. 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직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역사에서 집권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제 쿠데타거든요. 그 다음에 재임 중에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다음에 퇴임 후에 또, 어떠한 또 행보와 또 태도를 보였느냐인데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평가는 이미 이제 끝난 그런 전직 대통령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12.6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가 이제 졸업한 게 88년 2월이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을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치하에서 보냈죠. 우리 뭐 흔히 이제 그 시절을 엄혹한 시절이다 이렇게 하고 사실 저는 뭐 소위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는데 수시로 폭행을 당하면서 이제 경찰이나 뭐 진압 경찰이나 일반 경찰이 등교길에도 폭행을 당하거나 뭐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그때 우리 청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나마 그 집값 걱정을 이만큼 하지 않고 취직 걱정은 이만큼 하지 않던 그런 또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가 좀 고도 성장기였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을 겪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또 겪었던 또 다른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춘호 논설위원도 그렇습니다. 80년대 대학생들은 대학에 경찰관들이 거의 상주하는, 지금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만 그때는 대학생들뿐 아니라 경찰관이 학교에 같이 학생들처럼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1984년도에 네. 대학을 입학했습니다만 84년도부터는 이제 경찰관들이 그 전까지는 이제 캠퍼스 안에 같이 있다가 84년부터는 학원 자율화 조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경찰관들이 학교 내에서는 없었는데 앞에 이제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시로 뭐 가방을 열라고 해서 가방을 뭐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수시로 끌려가야 되고 하는 뭐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뭐니 해도 이제 전두환이라고 하는 저 이름 석자를 가진 전직 대통령인 셈인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확실히 한 세대가
가고 있다,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정치권을 이른바 주도했던 이른바 삼김이라고 하는 새 인물이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노태우, 이번 달에 이제 전두환 이름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주요 정치자들이 모두 사라지는, 모두 타계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대가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전두환 씨가 주범이고 노태우 씨는 공범이다, 종범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노태우 씨 사망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노태우 씨로 불러야 하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하느냐, 국가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말이죠. 두 분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평가는 끝났으니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서거 사망 때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국가장 결정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규정상으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판단의 여지들은 있는 거죠. 근데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권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지 못하고 그런 이제 집권 과정을 거쳤고 또 재임 중에도 소위 이제 철권 통치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정권이었고 퇴임 후에도 이제 재판이라든가 이제 역사적 그 평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든가 또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고압적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장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고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조화나 조문 조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정도로 역사적 평가가 끝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뭐 조의를 표한다거나 조화를 보낸다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제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과정이 일단 어떻든 이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의 하나의 이제 공범 내지는 이제 종범이지만 직선제라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리고 퇴임 후에도 이제 재임 기간에도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소위 이제 북방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좀 평가를 받았고 퇴임 후에도 가령 추징금을 완납했고, 완납했고 이런 등등이 이제 고려됐고 또 특히 쿠데타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사과 이런 것을 수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것이고요. 아마 전두환 씨에 대해서 국가장은 물론이고 현재 대통령이 조문 조치를 하거나 혹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헌정사 또 국민 정서 이런 등등에 조금 배치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평가할 문제가 아닌가, 개개인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전직 대통령이니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장 문제는 과거에 이제 국장이 있었고 국민장이 있었고 이런 또 돌아가신 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예우에 따라서 차등해서 국장, 국민장 이렇게 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국가장으로 통합해서 장례 기간도 5일 이내 그리고 국가장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무슨 뭐 범죄 전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로 국가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국가장으로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죽음이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좀 초연하고 또 조금 겸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결국은 죽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사에 뭐 많은 곡절을 가진 문제적 인물의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그 사망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평가가 있고 그 또 국민적인 평가도 또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현 정부에서 결정하시고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뭐 죽음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바라보고 또 뭐 애도할 분들은 애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전두환 씨 집권 당시에는 철권 통치로 해서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대학생들 뭐 무기도 없고 오로지 목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대학생들의 시위가 무서워서 경찰관을 대학에 상주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정권의 기반이 취약했다. 그리고 퇴임하고 난 뒤에는 12.12 군사반란과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참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눈 이 장면에 대해서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완 상태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을 기대합니다. 빈소는 안 가는 거죠? 네? 빈소.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 유족에게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문 계획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이 5.18 관련해서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후보님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하는 거는 지금 시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전두환 씨가 뭐 군사 쿠데타, 5.18 이런 것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정말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죠. 그리고 사과도 제때 하지 않고 이틀 지나서 유감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밀려서 사과했고 그날 밤에 또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또 SNS에 올려서 개사과라고 하는 그런 또 질타도 받았었는데 오늘 글쎄 전직 대통령이니까 조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국민의힘의 당직자들도 일부는 그 조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죽음이라도 죽음에 대한 뭐 애도 또 하찮은 죽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평가할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은 또 죽음의 의미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죽음을 애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 개인적으로 조문할 생각은 없는데요. 또 뭐 대선 후보가 또 전직 대통령의
이라는 그 자격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를 보고 또 그분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문하는 것 자체는 뭐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말이죠.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조안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의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SNS를 통해서 밝혔고요.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분하고 억울한 심사를 가누기 힘들었다. 두 눈으로 목격한 5.18과 이후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영령들을 위해서 그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5.18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제 그 간절함마저도 이룰 수 없게 됐다. 전두환 씨는 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숨어 들어간 날이 곧 사망일이 되었다. 최재성 수석께서도 송영길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과 전적으로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여기서 우리 김재원 최고님하고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뭐 히틀러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한 인간의 죽음이니까 조문을 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실 광주 시민 학살하고 또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 반란을 하고 또 집권을 하고 집권 기간 내내 이 철권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이 끝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요. 역사라는 것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 민족적으로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국민들도 이미 동의하고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인간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서 조문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역사의 문제이고 또 마지막까지 반성이나 사과를 안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후대에도 이런 분이 또 나오고 또 그런 이 유사한 사례가 나왔을 때 그럼 인간적으로 또 조문하고 또 심지어는 재임 중에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업적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야말로 퇴행적인 그런 민족이 되고 또 후대에게 또 어떻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뭐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문할 생각이 없고 또 조문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다만 조문을 하는 분들은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겸허하고 또 뭐 아무리 하찮은 죽음이라고 평가되는 분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분은 그 죽음을 애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예를 들어 조문한다는 뜻은 그분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조문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조문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은 전부 틀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최고님이 조문을 할 계획이 없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른 분에게 조문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윤석열 이제 조문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전두환 집권 당시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 뭐 같은 평가이지만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업적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업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윤춘호 의원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 때는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신속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행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에게 뭔가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지난번처럼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서 조문을 한달지 않은 그런 예우를 갖출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고요. 조화를 보낸다 할지 조의를 표하는 그런 공개적으로 그러한 것도 역시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는 1997년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죠. 97년 4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1심에서는 이제 또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97년 말에 당시 대통령 당선자인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인 형식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면해 준 거죠. 용서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물론 그 용서를 해준 행위에 대한 어떤 어떤 그의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죠. 전두환 씨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법적 단죄가 계속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역사적 단죄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조문 여부 관련해서 과연 그때 97년도에는 그러면 전두환 씨가 반성하고 사과를 해서 그때 사면을 해줬던가 그러진 않았던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역 화합과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 원칙 그런 걸 내세워서 했는데 그런 말들이 이번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봐도 어떻게 보면 전두환 씨의 97년 이후의 삶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길을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전두환 씨로부터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고 피해자가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용서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전두환 씨에게는 정말로 더없이 광주 군사 반란 폭압 통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때 전두환 씨는 그런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